안녕하십니까. 화미데일리의 김지한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외부 일정이 많아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맑은 청량한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어,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나이가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소 때 이제 유튜브 뜨면 제가 항상 오른쪽 상단에 PIP 화면 많이 올렸잖아요. 이제 PIP 화면을 해놓으니까 저도 좀 자꾸 카메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뭐 호불호가 좀 갈리는 얼굴이다 보니까 좀, 좀 식욕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뭐 관상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상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일단 당분간은 PIP 없이 정말 내용이 충실한 그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테마가 이제 에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김영석 부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사장이란 직책이 낮은 직책은 아니지만 회사 오너가 봤을 때 좀 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내용이 다 같이 공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녹을 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회사의 녹을 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부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회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따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부사장하고는 전화 인터뷰를 했고, 전화 인터뷰가 끝난 그 다음 주에 판교로 직접 찾아가서 김재영 그 회장님 만나서 2시간 정도 또 어,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김영석 부사장 인터뷰 내용 중심으로 작성이 된 거고, 이게 이제 기사가 좀 빨리 나가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데스킹 대기 상태로 놀고 있다가 좀 뒤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사로 좀 낼까 뭐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유튜브에서 좀 풀고 좀 뭐 다른 내용은 또 유튜브에서 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자, 내용 기사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에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톡신 협상인 거죠. 톡신의 기술 수출을 진행하는 건데, 뭐 히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좀 하면, 영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제 테마가 톡신을 수입했죠. 톡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균주를 들여왔죠. 근데 균주 들여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툴리눔 톡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 개발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품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상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임상 3상까지 마치고 품목 허가 신청 넣어가지고 그 허가 받았죠. 허가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1상 끝나고 지금 이제 바로 3상 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 미국에서는 임상 지금 이제 2상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임상이 통용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허가를 바탕으로 품목 허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국가들은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애로는 뭐냐면 미국에서 임상 2상을 끝난 거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기사에서 한번 접하셨겠지만 기사에서 쓰지 않은 플러스 알파까지 오늘 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은 다 해드렸고, 뭐 이게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 개발이 엉터리가 아닌 이상에는 어지간해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임상이 480명 대상으로 미국 15개 기관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치료 30일 정도 지나니까 뭐 79.7% 환자에서 그 미간 주름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14일 차에는 최대 반응이 83.3%까지 상승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김영석 부사장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행되는 내용 하나씩 제가 일문일답을 좀 읽어드리면서 정리해드리면서 추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상 결과 굉장히 좋았고 이거 기반으로 애로 본격화하는 거냐, 그러니까 맞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근데 이 논의하고 있는 회사가 제가 기사에는 한 세 군데 정도 썼어요. 유럽에 한 군데, 미국에 한 두 군데 이렇게 썼는데 정확하게는 유럽에 두 군데, 미국에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어, 총 4개 회사와 애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한 개 회사는 그 소위 말해서 대주주가 중국계입니다. 중국계. 중국계 회사고요. 그래도 조금 이제 완전 순수한 유럽 혈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유럽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임의용 쪽으로는 1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그 1위라는 힌트까지만 제가 드리겠고요. 현재도 이 회사는 톡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계 두 개 회사도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빅파마 세 곳이고요. 그다음에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는 유럽 회사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도 중국 회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빅파마입니다. 예. 뭐 전체적인 매출 수준을 놓고 봐도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유럽에서 지금 탑 티어에 있는 그 회사와의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최종 단계에서 이 매출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 그래서 이제 예상 매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계약 규모도 눈에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너무 큰데 이거 좀 너무 좀 그렇게 잡아놔서 조금은 이제 협상이 결렬까지는 아니고 어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요 정도에서 좀 협상을 좀 일단은 좀 중단을 하고 우리도 한번 시장 상황 한번 파악해보고 올게. 요렇게 이제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적어놨는데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좀 단가를 좀 낮게 좀 뭐라 그럴까, 책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얘네들은 이제 중국계 자본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톡신 하나가 얼마의 도매가로 들어오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안에서는 시술할 때 비용을 우리나라처럼 비싸게 받지는 못하잖아요. 워낙 싸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시장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급가가 낮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테마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야, 말이 되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시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단가가 높은데 여기 지역을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중국 공급 가격으로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여기도 펜딩. 유럽 같은 데는 요 얘기가 처음에는 요 얘기가 맞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제테마 안에 톡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분말형도 있고 액상형도 있고 900kilo 달튼짜리도 있고 150kilo 달튼도 있고 E형도 있잖아요. E형은 30일 이내 효과 나는 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후부터 이제 한 6개월까지 효과 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더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계약금도 늘어나는 거고, 선수금 이것도 늘어나는 거고, 계약 총액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판권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판권도 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브라질에도 지금 미리 파트너 해갖고 팔아놨고,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팔고 있고, 뭐 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튀르키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워낙 글로벌 탑티어다 보니까 위약금 다 주고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진척은 있는데 지금 당장 결론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다. 미국에서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밑에 조금 더 보면서 앞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버렸는데.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유럽 회사 한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사도 하고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부사장 얘기가 섞여 있어요. 이 회사는 섞여 있어요. 앞에 회사는 유럽의 탑티어 회사고 뒤에 회사는 그 중국계 유럽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섞여 있어요. 제가 조금 파악해 본 바로는. 근데 뭐 기사 쓸 때는 정확하게 저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건데 그 하여튼 뒤에 진위를 좀 파악했을 때 좀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멈췄냐? 요게 이제 독점 협상 기간이었는데 멈춘 게 유럽 탑티어 회사. 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가보자.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미국의 두 개 회사랑 컨퍼런스 콜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 없어 보이냐면 음, 뭐 기사랑 너무 다른 내용으로 유튜브를 뜨고 있어가지고 욕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미국 회사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파는 회사 대충 감 잡히시죠? 여기 이제 여기서 처음에 관심을 보였대요. 왜 그러냐면 비만 치료제가 막 팔리면서 체중 감소에 따라 가지고 얼굴 처지고 피부 처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채워놓고 땡기고 펴주고 뭐 이게 보완제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니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어떻죠? 당장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근손실이잖아요. 근손실이 가장 이제 시장에서 큰 화두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는 비만 치료제들이 지금 뭐 당장 한미약품만 해도 지금 차세대 비만약 하면서 내놓고 있잖아요.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지금 옆에 견눈질 할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키트루다만 해도 약 하나가 지금 세계 1등 매출 먹으면서 해마다 매출액을 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나왔다가 지금 한 1년 만에 일라이 릴리의 그 마운자로하고 지금 바톤 터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고비 매출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 체중 감량 효과가 마운자로가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눈질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러면. 지금 미국계 회사 두 개는 지금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계 한 군데 회사는 처음에는 뭐 예상 매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잡음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좀 전향적으로 상황을 바꿔서 액상, 그다음에 분말, 그다음에 이제 뭐 150kg 달튼 이 타입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판매가 됐던 판권, 뭐 브라질이든 튀르키예든 요런 데까지도 지금 그 말고도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도 다 판권은 지금 다 나가 있잖아요. 5개국인가 그렇죠? 그 판권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까지도 위약금을 다 줄 테니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도는 그래도 본인들이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 탑피어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중국의 탈을 쓴 유럽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단가를 너무 지금 낮게 책정해서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화 진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유럽 탑티어 회사랑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서 계속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유럽 에스테틱 업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다른데 지금 톡신 계약 판권 맺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톡신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2030년에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제테마 같은 경우에 그 2029년이나 30년 정도에 임상 3상 끝나거든요. 그러면 뭐
제테마 입장에서는 봤을 때 29년 정도 삼상 끝나고 CSR 해가지고 품목화가 나오면 요때쯤, 그러니까 요 시기가 딱 절묘하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음, 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원대는 확실하고요.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통으로 다 한다고 했을 때는 1000억이 넘어갑니다. 500억 뭐 이렇게 기사에 써놨는데 이거는 한 개 했을 때 얘긴 거고, 통으로 했을 때는 전체 제품 다 했을 때 1000억 정도의 임상 비용이 200억에서 30억 정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규모는 12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업프론트로 선수금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액수가 어, 그 마일스톤과 그다음에 로열티가 되지 않을까. 총 다 해서는 1조 원 규모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의미가 없죠. 이 톡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약품하고 다르게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뭐 저도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마일스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글로벌리 이 제품을 열심히 팔아줄 수 있는 업체가 하게 된다라면 뭐 로열티 수입도 뭐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로열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균주도 아니고 지금 임상 1상도 아니고 지금 3상, 2상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성과 효능이 다 입증된 거고 480명이면 뭐 이 핏값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그게 아닌 거거든요. 모수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바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히 효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삼상에서도 결과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이 좀 출중하고, 또 영업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계약 액수가 그대로 다 제테마 잔고에 다 꽂힐 수 있는, 금고에 꽂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비용 때문인 거죠. 제테마가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갈까요? 제테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회사가 매출액이 460억, 500, 뭐 거의 600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거의 한 700억 했고요. 올해도 지금 1, 2, 3분기를 합치게 되면 400억, 550억, 750억 정도 하겠네요. 올해 750억 정도. 750에서 한 뭐 4분기 때 좀 밀어내기 하면 80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특자가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R&D 연구 공정 개발하고, 이게 그 톡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말이 있으면 또 액상이 있고, 또 900kilo 달튼짜리가 있으면 또 부작용을 최소한 150kilo 달튼이 있고, 그러니까 부작용도 줄이고 내성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E타입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부위별로 또 임상을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용이 지금 많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최소화되는 거고, 어, 지금 뭐 회사의 어떤 규모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수천 명 단위의, 그러니까 이상이 480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삼상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뭐 톡신 임상이 의약품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최소 1000억은 들 것 같거든요. 회사가 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비용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거죠. 숫자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 결과가 좋아서 또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많고, 그래서 합리적인 출구 전략은 애로다. 왜냐면 지금 뭐 톡신, 그러니까 지금 필러는 지금 뭐 글로벌리 지금 한 60개국 이상에서 지금 팔고 있는 상태고, 톡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이제 허가 받아서 이제 나오는 거고, 뭐 중국도 지금 화동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죠. 그래서 삼상 끝나고 나면 화동 에스테틱에서 팔아줄 거고, 거기서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국가들도 지금 다 이제 파트너십 해갖고 파는 그런 상황에서 뭐 굳이 이제 뭐 미국에 리스크 테이킹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돈 1000억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서 그 마켓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잘 팔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고, 또 임상 비용도 좀 세이브하는 것이 좀 더 회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 지으려고 한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요 기사 쓴 시점이 그러니까 취재한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뒤에 회장님 만났을 때 얘기 좀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내년 1월 되면 또
뭐 얘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애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 보고 있고, 한 군데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른 기업, 이게 아까 유럽의 탑티어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흐지부지 지지부진 이게 아니라, 이면 이고 기면 기고 아주 화끈하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제 테마의 선택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제 그 톡신이 상용화된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장 자체가 또 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글로벌리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좀 시원시원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연을 드릴게요. 짧게 드릴게요. 톡신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톡신 시장은 지금 현재 한 111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1억 달러. 111억 달러가 현재 환율로 지금 환산하게 되면 한 16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고, 뭐 많이 보면 뭐 한 120억 달러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18억, 18조 정도? 그러니까 16에서 한 18조 정도 글로벌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거기서 뭐 한 4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그러니까 막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글로벌 그 시장 조사 기관 자료 보게 되면 8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2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미국은 그 중에 뭐 절반 간다고 치면 1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한 16조, 15조 정도 된다고 보면, 글로벌리는 전체적으로 뭐 한 30조 이상 그런 그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FDA 시판 기준으로 지금 허가된 톡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에브비의 그 보톡스가 있고요. 보톡스, 에브비의 보톡스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 그 멀츠사의 제오민, 이거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그거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웅에서 만든 그 에볼루스, 어, 대웅에서 만든 게 에볼루스인가? 네, 맞습니다. 대웅에서 만든 에볼루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젤의 레티보, 레티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센에서 나온 그 디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입센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음, 덱시파이? 예,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장은 굉장히 큰데, 현재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8조 정도 되는 시장이 있고, 미국은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품이 상용화된 제품이 많이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협상 우익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30년에 이제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로열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열티를 최소 한 15% 정도는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임상 이상이 끝난 상태니까. 그러면 자, 일곱 번째 제품으로 그 제테마의 톡신이 나갔다고 했을 때, 전체 시장에서 뭐 미국 시장이 2030년에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니까 15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뭐 한 10% 정도. 그럼 1조 5천억 정도 시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제테마한테 통장이 들어오는 거는 약 한 2천억 정도, 1,8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들어올 수 있다. 10%만 먹어도.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10%가 쉬울지, 아니면 이제 어려울지는 가봐야 아는 건데, 뭐 전적으로 이제 파트너사의 능력이겠죠. 그리고 물론 제품력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테마 톡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 분말 타입이거든요. 용액에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액상 타입이나 또는 E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150kg 달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머츠에 제오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메디톡스 제품도
150kW 달튼이 국내에서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제품 저 제품 다 합쳐가지고 뭐 1조 5천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제템한테 꽂히는 거는 로열티가 1년에 2천억씩 정도 꽂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트 드럼에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유럽 소재 국립기관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A 타입, B 타입, E 타입 다 이제 라이센스 인 한 거고요. 이 조건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열티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거의 뭐 공짜다 싶을 정도로 로열티가 적고요. 그리고 로열티를 하면 영원히 지불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정 기간 지불하게 되면 완전히 이 균주 자체가 제 테마에 귀속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저런 계약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계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톡신과 관련해서 지금 보게 되면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잠깐만요.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 중국은 화동이죠. 여기서 쭉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까 유럽 탑티어 회사는 여기 지금 전부 다 위약금 주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다 이 글로벌 전적을 다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계약 규모가 그때 제가 그때 뭐 예전 환율로 계산했을 때만 해도 1조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선 아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해도 지금 5천억, 6천억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행사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파미데일리가 유료 기사를 내는데 사실 유료 기사 파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사 내는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때제때 열람을 할 수 있다라면 아마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길게 열어놓을게요. 그때 뭐 3일 드리고 4일 드리고 했더니 계속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제가 1월 말까지 행사를 좀 열어드리고요.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는 그때 뭐 자꾸 한글로 하니까 다들 오타를 많이 내시고 자꾸 잘못 입력을 하시는데,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쉽게 2026으로 하겠습니다. 숫자 4개로 코드를 하겠고요. 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이 끝나셨으면 여기 구독이라고 있죠. 이 구독 안내를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1월 말까지 넉넉하게 열어놓겠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때 뉴스를 받아보시면, 이게 타이밍도 주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입에다가 밥숟가락 떠먹여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더 뎁스 있는 내용들을 알무로 해서 훨씬 더 이제 어, 시장에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테마만 하더라도 오늘 뭐 얘기 쭉 해드렸는데, 회장님 있잖아요. 회장님 인터뷰 해주는 기자가 제가 알기로 저 포함해서 딱 2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금방 해드린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받아보실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베꼈으면 베꼈었지, 먼저 저를 앞서가지고는 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